회사는 왜 그만뒀어요? 그 다른 일 좀 해보고 싶어서. 본인이 생각대로 되고 있어요, 요새?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그냥 조금 힘들더라도 한 직업을 가지고 평생 그냥 쭉 가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직장을 다닌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네. 그러면은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면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부모님이 약간 걱정하진 않으세요? 잘 모르시는. 혹시 그럼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앞으로 계획은 일단은 한 달만 더 놀고 일단 한 달만 더 놀고 소위 말하는 요즘 애들의 이야기입니다. 청년 5명 중 1명은 그냥 놀고 있다고 답합니다.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무직자, 일명 니트 청년이 1년 전에 비해 약 36%가 늘어나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도 나올 정도인데요. 이들은 취업과 직업의 세계에 발을 들이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발을 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네? 아니 이걸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어요. 힘들죠. 심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그래도 제가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이게 제 첫 그 전셋집이에요. 제가 거의 근 10년을 월세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좀 되기는 하죠. 이제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요. 이 집이 저희 집이 아닙니다. 은행의 집입니다.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올해 나이 33세 우리 씨. 졸업 후 정규직 취업은 말 그대로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처럼 어려웠고 관광 관련 아르바이트 일을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백수 상태입니다. 정말 밥 먹고 이력서만 바라본 것 같아요. 네, 구직 사이트 맨날 찾아보고 하루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점심밥 먹고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구직 사이트도 매번 다니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책도 면접 책도 사다가 읽어서 보고. 책이 다 다를 정도로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결국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취업문은 좁아지기만 했고 서울이 고향인 우리 씨는 일자리 찾아 산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다가 이제 간신히 이제 하나 구한 게 이제 청주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제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어렵게 구한 계약직 일자리마저도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일찍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저 낯설기만 했던 청주는 어느덧 우리 씨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됐지만 다시 겪은 실직에 대출금 상환이라는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곳 충북의 요즘 애들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게 되는 걸까요? 대학 졸업 후 한 번도 정규직이란 명함을 달아보지 못한 우리 씨.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다시 아르바이트를 구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고용 불안정, 내일을 알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오늘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랑 실장님 같은 경우는 사람을 접대하고 약간 이렇게 푸근하게 말하고 막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인데 우리 씨가 그런 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 과거 경제 위기 때의 충격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최근 고용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소식도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지만 내일을 위한 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정책학과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가지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저 먼저 갈게요. 흔히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게으르고 나약한 젊음이 아니라 누구보다 치열한 청춘. 어쩌면 그들은 불안한 고용시장의 피해자는 아닐까요? 걱정되죠. 항상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일을 구해야 되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약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제가 완전 신입으로 가기도 나이가 좀 애매하고 기회를 한번 얻는 게 굉장히 절실한데 아직까지 저한테 순번이 안 왔습니다. 뭐 언젠가 오겠죠? 저에게도? 근데 아직 안 왔어요. 네. 33년째. 청년. 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정된 삶에 이르지 못하고 열정만으로 버티기엔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불평등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 시장에 진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자신이 나중에 뭐 20년, 30년 후까지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삶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진 세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불안해요. 부모 입장에서. 대학 나오면 취직하려고 했는데 지금들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갖고 저렇게 취업도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 기회를 놓쳤어. 걔는 그때 기회를 놓친 거야. 좋은 데 가려니까 또 안 되는겨. 아무 데라도 가야 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내가 볼 때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글쎄요, 하다 보면 또 좋은 일거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죠? 계속 쉰다면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우리 경제는 매우 잘 성장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엔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작업량이 많아서요 쉬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하지만 짜증나거나 그렇진 않아요. 15% 안팎의 높은 경제 성장 추세를 보이던 1980년대. 그 시대엔 고등학교만 나와도 100% 취업이 될 정도로 취직 걱정이 없었습니다. 우리 때는 솔직히 뭐 대학교는 그렇게 필요 없었어요. 경제 같은 거는 생각이 나고 살았어요, 솔직히. 우리 때는. 그때만 해도 고생 안 했지. 근데 그때만 해도 고생은 안 했지. 그때는 쉬웠지. 거진 공평했지. 그리고 옛날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가 있었지. 20세기 말의 신세대. 이들을 우리는 X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뒤를 이은 신세대, 일명 X세대는 부모 세대가 이룬 경제적 풍요 속에서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며 자신감 넘치는 청년들로 자라났습니다. 새로운 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가치들이 X세대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 시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청년 창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던 전국의 청년몰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쟁률 약 80대 1, 400대 1도 있었네요. 이런 극강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는데 1년째 입사 대기 중이랍니다. 5에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청년 인턴을 지난해에만 2만 1,000명 넘게 뽑았습니다. 5년 동안 따져보면 6,000명 가까이 늘었는데 정작 청년과 공공기관들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보면 주로 이제 그 비정규직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공공의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일자리도 그렇고 그 8개월짜리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2개월짜리 또 다른 계약직을 고용을 하고 이게 공공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8개월 가면 또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팍팍한 경제 사정까지 불편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벌써부터 취업 준비한다고 휴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스펙 쌓는다고 뭐 다양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막막하죠 아무래도. 제 삶을 진짜 포기하고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그냥 일념으로 하루 종일 독서실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어쨌든 노력을 해야 결과가 오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현실 앞에서 살짝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 말을 믿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힘들기는 하죠. 그래도 굳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을 이유가 없고 계약직으로 뽑아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냥 좀 무의미한 것 같더라고. 취업 준비하는 게 별로 무의미한 것 같아가지고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좀 되게 허공에 삽질하는 느낌. 그냥 뭔가 하는데 뭔가 아무것도 안 되는, 진전이 안 되는, 그걸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인생 앤 미래 뭐 그러는 거.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다 못하는 인생이니까. 인맥이랑 백 이런 게 없고 그냥 오로지 실력 이런 걸로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예 일을 못하는 걸로 끝나면 뭐 차라리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예 자존감까지 바닥이 나는? 난 일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글렀다. 세상은 바뀌었고 그 안에서 진짜 뭐 같아도 살아남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살아남고 있는데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기득권들의 기준은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안전노동의 시각으로 그렇지. 보는 거예요. 나만 해도 그렇지. 어떡하라는 과거에는 어쨌든 대부분의 일자리가 남은 여생을 어느 정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어쨌든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계획이 세워지는 종류의 일자리의 숫자가 너무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청년 일자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하듯 청년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무직에서 탈출하고 싶은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와 현실 정책은 얼마나 맞닿아 있을까요? 지자체의 청년 정책 지원으로 창업을 했다는 한 청년 창업가를 만났습니다. 이제 후속 지원이라는 부분이 사업을 맨 처음에 시제품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 시제품이 시장에 팔 수 있는 이제 판로 개척을 해주는 것들인데 이 과정에서 분명히 비용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멘토링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설명 아니면 뭐 온라인 스토어에 올리는 이런 것들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정책이 다양화되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에는 이제 만족을 하지만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현실성 있게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마치 유행처럼 각 지자체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야심차게 도입, 지원을 확대했던 청년 창업. 그러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후 관리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남아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도내 청년 창업자들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을 때 그분들조차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고 모르세요. 내용과 실효성보다는 지자체의 청년 지원 정책이 형식에 그친다고 강하게 토로하는 청년들. 그러나 청년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해당 기관. 청년들의 이런 비판과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그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그 청년들은 양보다 질을 많이 추구하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그 양적으로는 좀 많이 팽창을 하는데 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접근성이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해서 추진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 없는 정책은 청년들에게 우산이 돼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어두운 고용시장 속 오롯이 비를 맞으며 힘겨운 발걸음을 떼는 청년들.
2020년까지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충북의 청년 실업률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불안한 현실에 구직을 포기하는 구직 단념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는 이들을 포함할 경우 실제 청년 실업률은 통계치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몇 년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32살의 동준 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정기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떤 일들 했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핸드폰 매장에서도 잠깐 하다가 이제 노가다나 택배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잠깐 하고 요양보호사 여러 가지 하긴 했는데 기억 안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식당에서도 일해보고. 그러면 하루 일과를 뭘 하면서 보내요? 보통이요? 하루 보낼 때? 보통 휴대폰을 제일 많이 하긴 했어요. 그냥 금방 산책하거나 뭐 밥 먹을 때 빼고는 거의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활동하는 거 위주로 하죠. 일어나는 시간도 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동준 씨. 친구들과 연락을 끊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반복되는 구직 실패는 그를 스스로 방 안에 갇히게 했고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좀 그냥 직장 다니죠, 평범하게. 그런 친구들 보면 네. 어떤 생각 들어요? 부럽다 이런 거. 부럽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좀 힘들잖아요, 그만큼. 고생하니까. 아니 힘들어도 돈이 필요해. 근데 돈 버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부럽진 않아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일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나 상대적 박탈감도 이젠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동준 씨. 그러나 그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고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꿈 많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죠. 그냥 빨리 제대로 된 뭐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좀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취업하는 데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문제점을 알고는 있는데 좀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한 적은 있어요? 상담 받아본 적은 없어요. 받아봐도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느새 집 밖으로 한 걸음 옮기는 것이 큰 일과가 돼버린 일상. 이제는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계획 세우시고 있는 게 있는지?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은 좀 안 세봤어요. 좀 당장 내일 뭐 할지도 좀 고민이 돼서 장기적으로 세워본 적은 없어요. 전문가들은 지난해 기준 청년 1,100만 4,611명 가운데 3.4% 정도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직 단념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취업 의욕마저 상실한 무직자, 이른바 니트 청년들. 최근 몇 년 사이 이 니트 청년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활발히 구직 활동을 할 20대층에서 증가폭이 가파릅니다. 충북 지역도 이런 실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1년 이상 무직인 니트 청년은 2017년 6만 6천 명에서 2020년 12만 명으로 3년 새 82%나 급증했을 정도입니다. 관계기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내년에 저희가 인구 정책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에 그 니트에 대한 좀 그 실태 사항을 좀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까지는 니트 청년 파악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던 거네요.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관심에 대한 사항을 갖기에는 좀 일자리, 청년의 일자리라든가 청년이나 다른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그 사항을 하다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항도 필요하다는 사항이 돼서 추가를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전혀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우선 지금 청년들의 지원 사업이 거의 취업 지원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건 취업이긴 하지만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무조건 취업을 전제로 한 지원은 이 친구들이 경쟁에 또 몰려야 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계속 받기 때문에 목표는 취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심리적으로 이 청년기에 앞으로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기나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발부터가 불공평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 청년 스스로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자구책을 만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백수 청년들이 모인 니트 컴퍼니입니다. 니트 컴퍼니를 뭐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건물도 없고 월급도 없지만 무업기관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상회사입니다. 저희들만의 회사놀이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떠한 룰이 있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매일매일의 출퇴근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업무도 매일매일 수행을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약간 간섭하는 팀장들도 있고 명함도 제공하고 사내 클럽도 있고 주간회의도 있고 뭐 종무식까지 거의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 다 있는 곳이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고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들에겐 중요한 일과이자 업무가 됩니다. 백수 청년들이 만든 그들만의 가짜 회사. 무직 상태의 이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든지 되겠지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사원이잖아요. 뭐라도 되겠지죠? 네. 감사합니다. 비생산적 인간이라는 따가운 눈총 속에 살고 있지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일상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백수 청년들. 사회적으로 아무 소속이 없는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은 이곳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저는 니트 사진관을 운영한 심지입니다. 취미였던 거를 이제 프로젝트로 만들었었는데 든든한 동료들이 있는 백수 청년들의 가상회사에선 월급은 없지만 취미가 일이 되고 도약을 위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일을 조금 오래 쉬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많이 침울해져 있던 상태였는데 니트 컴퍼니를 접하고 활동하게 되면서 많이 활력을 찾은 것 같아요. 외부의 어려움이라면 어떤? 폐업이나 월급 지불이 안 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오답이 아니고 우리는 다 각자 다른 해설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은 모두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기죽거나 고립되지 말고 다 같이 힘든 시국이기도 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뭐라도 한번 시작해보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요? 항상 이 질문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무업 상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게 너무 개인의 탓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들은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그들만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꼬여버린 이 현실이 그들만의 탓은 아닙니다. 청년 세대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청년 세대 문제로 호명되는 것 자체가 너무 문제를 좀 쉽게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닌가. 이건 한국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중심에 청년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고요. 사회가 변해야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과 공정에 대한 갈망이 뒤섞인 청년 세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좀 더 진지하고 배려 깊은 시선으로 청년을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미생과 완생은 청년들만의 책임이고 몫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일회성 지원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으로 계획, 보완돼야 할 겁니다. 우리 시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향한 그 여정에 안전모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퇴사를 하셨나요? 일단 저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월급도 이제 제대로 못 받고 이랬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왜 해야 되지라는 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났었고 이거를 30 넘어서까지를 하는 게 미래가 있을까 생각해서 나 안 해본 일 좀 해보자. 제가 만약에 취업을 했더라도 똑같이 불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면 더 길게 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생각대로 되고 있어야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냥 천천히 가보려고. 너무 조급해지고.